벌써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네 번째 주 법회 때 여기 오게 되는데 얼마 전에 여기 법회한 것 같은데 금방 또 한 달이 지나서 오늘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 제가 느끼기에는 날씨가 더운데 습도가 몇 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습도가 낮으면은 좀 쾌창할 거고 습도가 높으면은 좀 후덥지근하는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야흐로 여름이 되면은 선망 조상을 위한 백중 49일 기도 천도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법회에는 영단을 향해서 무상계를 독송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49일 기도 기간에 이제 백종 때까지 선망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갈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전기법회 같은 경우는 저희 불광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만은 주보가 있죠. 주보. 거기에 법문 내용도 싫고 그리고 공지사항도 넣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 그때 그 주에 그 달 그 주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걸 가지고 법회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조계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제 혼자 법회 자료를 가지고 불갑을 여러분들한테 법회 자료 내용을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갈등 심각하죠. 갈등. 부부싸움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묘안은 가급적 떨어져 있어라. 다른 취미를 가져라. 부딪히지 말라. 이라고 합니다.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살아온 부부도 나이가 들면 티격태격, 말다툼 정도를 넘어 대판 싸움 끝에 황혼 이혼에 이르는 태세를 두고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가급적 떨어져 있으라. 다른 취미를 가져라. 충돌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떨어져서 부부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같은 취미를 하면은 늘 붙어 다니니까 같은 취미 갖지 말고 다른 취미를 가져라. 또 서로 대거리, 이 대거리라는 얘기가 표준말인지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이 대응하지 마라 이런 얘기이죠. 뜻이죠. 대거리를 하지 마라, 대립을 하지 마라, 또는 충돌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다든가 똑같은 취미를 한다든가 또는 대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싸움이 사람들은 싸우면서 큰다. 또 싸우면서 정든다. 근데 그 얘기는 옛말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싸우면 깨진다, 싸우면 갈라선다, 뭐 이런 논리가 그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많이 인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요즘 그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은 대체적으로 떨어져 있고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대꾸를 하지 마라, 이렇게 사는 모습이, 부부 사는 모습이 옳은 것인지, 저는 부부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정이 이제 사랑이 식었다든지 정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적어도 황혼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은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싸우면은 요즘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따지는 것을 잘해가지고 이 싸움이 어떤 서로의 생각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더더욱 그 사이를 간격을 극단적으로 벌리고 많은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랄까요? 그런 조급함, 이런 이 감정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순화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갈등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형제 또는 자매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것은 옛말이고 요즘은 부부싸움은 돌로 거울 깨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돌로 거울 깨기면 박살이 나죠. 그 부부 사이가 박살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은 돌로 거울 깨기다. 옛날에는 부부 싸움은 금방 싸우고 금방 돌아서서 또 이제 또 얘기하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낮에 저희 부모가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저녁에 밥 차릴 때 보니까 그 조기가 올라가는데 저희 아버지 상에만 조기 올라가고 저희 상에는 조기가 안 올라와요. 아니 대판 싸워가지고 미울 텐데 왜 조기를 저 상에다만 올려주고 우리들한테는 안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잘 몰랐는데 나중에 조금 커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부 사이는 싸워도 그 부부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부인은 남편을 저렇게 존중을 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남편을 먼저 챙기고 이러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럽니다. 서로 싸워서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싸움으로써 그걸 서로 얘기를 하고 해서 상대방을 이해를 하게 되고 또는 서로 간의 생각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그래요. 이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요즘은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름을 확인해요. 이 다름을 확인하면서 서로가 그 다름을 이해를 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다름을 확인을 하면서 너는 나와 같지 않구나. 너는 내 생각과 틀리구나. 이런 것만 확인을 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대립이 가는 그러한
양상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 사람들의 마음과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분명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은 다름을 보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또 역지사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했는데, 요즘 사람은 다름을 보고 네가 나와 같지 않구나. 그래, 너는 나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버린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전생 인연이 어떻다고 그랬죠? 전생에 무슨 관계가 이생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전생의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이제 실제 있죠. 옛날에 그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주막집을 했어요. 주막집을 했는데 그 주막에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거리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작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는 요즘처럼 세상이 아니니까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이게 지나가면서 어두워지면 주막에 들러서 잠을 자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주막집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주막집 하고 있는 부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보따리 장사가 남자 둘이 보따리 장사가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밥을 먹고 하룻밤 자고 갈 것을 청했어요. 그래서 술상과 밥을 차려줬는데, 그 사람들 둘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이번에는 엄청 우리가 더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너는 얼마 벌었니? 그러니까 얼마 벌었다. 너는 얼마 벌었니? 나 얼마 벌었다.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막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주인 부부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주막집이 아마 장사가 그렇게 썩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등바등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벌었고 상대방은 얼마 벌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이 굉장한 돈이에요. 그걸 딱 듣는 순간 그 남편이, 야, 저 돈이 우리 돈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부인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 돈을 언제 우리는 저런 돈을 한번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하는 말이, 저 돈을 우리가 빼앗자. 이번에는 오늘 밤은 우리 주막집에 저 두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저 돈을 저 사람들이 빼앗잖아. 어떻게 뺐냐. 빼앗으려면은 뭐 남자 둘을 대응할 수 없잖아요. 묘수를 썼어요. 묘수를 써가지고 여자가 한 남자를 불러서, 이제 아침에 됐는데 불러가지고 저쪽에서 누가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남자를 이렇게 저 산속으로 불러냈어요. 그 사람이 누가 찾는다고 해서 찾을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주막집 남편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대 그 남녀
남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남녀와 남자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금방 같이 왔던 사람이 저쪽에 가가지고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 사람 맞죠? 왜 부르는가? 들어오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역시 거기에 또 이제 주막집의 남자가 칼을 들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한 사람은 앞에서 칼을 이렇게 이쪽 역에서 이쪽으로 내리쳐서 죽였고 한 사람은 뒤에서 이제 이쪽 어깨에서 등 뒤에 이쪽으로 내려쳐서 죽였어요. 그러니 그 칼자국이 어깨에서 저 밑에 다리 쪽으로 그었으니까 이게 칼자국이 선연하게 나 있을 거 아니야. 한 사람은 앞에서 한 사람은 뒤에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잘 그 돈을 장녀들이 꾸려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주막집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이제 그동안 애를 못 낳던 그러한 부부였지만 오랜만에 이 돈을 풍부하게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아주 오손도손이 잘 사는데 애까지 뱃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그 행복하게 생각을 하면서 10달 동안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니 얘가 아주 건강한 남자인데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이 어깨 쪽에서 이 왼쪽 다리 쪽 등이 사선으로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거예요. 흉터가. 그 남편이 그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얘를 엎어놓고 이게 보라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딱 보더니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자기가 그 장사치들을 산에서 불러가지고 칼로 쳐 죽이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칼자국가 너무나도 같은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섬뜩하고 참 그 무서운 그런 감정으로서 애를 그래도 이제 잘 기르는데 애가 기르는데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멀다 하고 그 의원한테 데리고 그 애를 그 살리려고 맨날 마음 졸이면서 저녁에는 울고 낮에는 의원한테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애를 뵀어요. 그렇게 한 1년 후에 또 애를 뵀는데 그래 낳았어요. 놓고 보니까 이제는 등에 그렇게 흉터가 있는 게 앞에가 그렇게 흉터가 있는 거예요. 빨간 흉터가. 남편이 그걸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그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우리 부부의 사이에 애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리고 그 둘째도 맨날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애를 기르는데 매일 아프니까 그 애들을 의원한테 가서 치료하고 약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돈이. 그 훔친 돈이 거기에 다 쓰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 끝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네, 상상해요. 전생의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정말로 절대적인 왼수가 되면 그 두 사람은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요? 속썩이죠? 속썩이는데 저걸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맨날 속썩이니까. 부모가 부모 생각대로 자식을 기르려는데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저 자식에게 정말로 자식은 다 가르쳐 보고 싶은데 이게 대학에서 맨날 떨어져. 그리고 또 그렇게 공부를 안 해줘. 또 어떻게 공부를 잘한 놈은 판검사가 되기를 원하면 좋겠는데 이게 맨날 다른 거 한다고 그래. 무슨 아이돌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맨날 돈 안 되는 일만 하려고 그래. 말 안 들어.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생각 차이의 갈등인지 뭐 그런 게 세대 간의 갈등이겠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저 애가 저렇게 해가지고는 지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너의 판단인데 지는 그것이 제일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는가 이렇게. 이것이 이제 자식 간의 생각 차이라고 하는 세대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은 어떻게 좁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고통이에요. 고통. 갈등이 있으면은 그만큼 고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만큼 고통이 생기고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이 있으면 또 그만큼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또 며느리가 잘 돌아서 시어머니 마음을 잘 맞춰주고 시어머니가 절에 나오니까 절에 고분고분 따라 나와서 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이쁘겠어, 좋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절에 잘 안 나오려고 또는 엉뚱하게 교회에 나간다든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온 속은 다 휘집어 틀어놓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갈등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고민 많이 해야죠. 고민. 요즘에 부부가 서로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젊은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 싸우고 금방 헤어지는 것이죠. 헤어지고 그 사이에 애를 낳았으면 그 애도 뭐 어느 한쪽의 부모가 애를 책임지고 길러야 되는데 그 애마저 버려버리고 저희들 갈 길이 가버린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인간으로서 이게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그래서 뭐 입양아가 생기고 고아원에 보내지고 뭐 영아원에 보내지고 해서 이 부모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무슨 뭐 그 교회 목사가 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놨는데 뭐 한 달에 18명이 그 애가 거기 그 속에다가 버려진다고 그래요? 한 달에 18명 서울에서만. 근데 그게다가 갖다 버린 사람이 18명이지 실제 이 버려진 애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려진 애들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외국으로 입양이 되고 이제 국내 입양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입양에 자격이 안 돼요. 데려다가 길러서 우리 절에서 영아원을 만들어 길러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부부라야 된다네요. 부부라. 뭐 그런 그 조건이 있나 봐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요즘 출가하는 스님들도 없고 그래서 애들 길러가지고 나중에 잘 뭐 대학교까지 잘 벌어서 교육시켜서 나중에 스님 만들려고 그러는데 안 된대요. 저는. 아니 그 애들이 이제 잘못 성장해 비행 청소년이나 돼가지고 나중에 뭐 고통스럽다가 이제 뭐 자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오죽하면 부부끼리도 얼굴을 맞대지 말고 대화를 줄이는 불통의 삶을 부부 갈등의 그 대안으로서의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란 말은 서로 어우러지지 살지 못하는 칡과 등나무의 생태에서 유래했습니다. 일이 까다롭게 뒤얽힘, 갈등이라고는 뜻은 서로 불화하여 다툼, 상반한 것끼리 양보하지 않고 대립한다는 것이 갈등이라는 뜻이죠. 네. 칡은 산에 자라는 콩과의 덩굴 식물로 줄기가 10m나 뻗으며 자색꽃으로 가을꽃 중의 하나입니다. 같은 콩과 식물인 등나무는 올해 나비 모양의 자색 또는 흰 꽃을 피우며 짙은 향기로 뭇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칡 아시죠? 등나무는 뭐 우리 그 집안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에 가면 뭐 등나무는 많이 있죠. 콩과 식물이라는 친척 사이에서 그런지 칡과 등나무는 모두 사람에게 이로운 먹거리나 가구로 재료가 됩니다. 칡은 건강 음료로 알려진 칡즙, 식조류인 갈분, 또 차로 쓰이는 갈화, 또 해열제로도 쓴다고 그래요. 한약으로도 갈근탕, 갈포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감기 들어서 열이 많았을 때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칡은 그런 것으로서 쓰이는 그 한약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등나무는 말려서 가공한 줄기가 질기고 유연성이 많을 뿐더러 갈색까지 고와 의자, 침대, 탁자 등 고급 가구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등나무의 줄기입니다. 이렇듯 칡은 뿌리로서 등나무는 줄기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먹거리나 내지는 약이나 또는 가구 재료나 이런 것으로서 이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둘이 만나면은 이것은 이제 서로의 상극이에요, 상극. 둘이 만나면은 그래서 갈등은 칡갈자예요. 칡갈.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용어가 생겼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등나무는 이렇게 뭔가를 감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칡도 역시 마찬가지. 이 나무가 있으면 계속 그 나무를 감고 올라가 10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콩과 덩굴 식물인데 이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똑같이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응? 칡과 등나무는 서로 떨어져 살면 아무 일도 없지만 같이 붙어 살면 둘 다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갈등하면 둘 다 고통스럽든지 둘 다가 행복이 깨지고 아니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가 서로가 화합이 안 되는 거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줄기를 감으며 올라가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뚫뚫 가면서 올라가요. 그 칡나무는 이 줄기를 감고 올라갈 때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은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러면 어때요? 둘이가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를 옥죄이는 것이 옥죄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줄기에 그 영양분이 서로에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등나무가 거꾸로 이것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차단되는 거예요. 칡이 죽어요. 칡은 또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등나무를 또 감아가지고 옥죄인단 말이죠. 그래서 등나무가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 똑같이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다. 예, 우리나라에서 갈등의 상황이 굉장히 많죠. 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의 충돌을 대립하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 또는 종교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극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와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와 불교는 그 종교가 달라요. 기독교는 계시종교,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꽂는. 그래서 밑에는 전부가 다 믿고 받드는. 그러니까 밑에서는 종이고 위에서는 명령하고 하는 그런 계시종교예요. 위에서 밑으로 하는 수직종교는. 불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또는 수평종교예요. 수평종교. 기독교 신자들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허용도 아니고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불자들은 부처님이 될 수가 있죠. 부처님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종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 명령하는 종교하고 밑에서 되어서 올라가는 종교하고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독교는 점령의 종교예요. 그냥 다 점령을 해서 이렇게 딱 자기 것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불교는 남의 것을 빼앗아 점령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종교죠. 함께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전법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불교는 그거 아니잖아요. 불교 무슨 스님들의 군대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군이나 또는 외란 호란이 있을 때 승군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런 승군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남은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한 군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나서 충돌하면은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힘센 사람이 이제 힘센 곳에서 이게 다 점령을 하겠죠. 점령을 하든지 장악을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종교도 서로가 힘이 한쪽이 이렇게 복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약하가 해도 대등하단 말이죠. 근데 계속 충돌이죠. 계속 충돌하니까 계속 속상하죠. 기분 나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에서는 계속 불교에 대해서 뭐가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속상하죠. 그래서 또 역으로 또 우리가 또 이제 그걸 반격을 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종교 편향을 일으키면 더더욱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무슨 시청 앞에 가서 한번 시위를 한다든지 이래서 시위를 해도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열나서 시위를 하니까 우리 속이 얼마나 상해요. 이 속상한 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서로가 싸워요. 그래서 국론 통일이 안 되고 이 사회 통합이 안 돼요. 근데 종교 갈등이 이게 굉장히 부부 갈등이나 부자 갈등이나 또는 종교 갈등이나 또는 빈부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나 갈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 갈등만 없으면은
편안해요. 갈등이 없으면 집안도 편안하고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편안해요. 어떤 부부는 이제 저기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어떤 부부가 너무 부부가 사이가 좋은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을 때 똑같이 한날 1시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인은 저는 싫어요. 왜 그러냐? 남편은 똑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인이 먼저 죽어버리면은 자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부인이 없으면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밥을 챙겨주지도 않고 뭘 빨래도 없고 뭐 무슨 잿더리도 안 갖다 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모든 것을 다 해줬던 거예요.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인이 먼저 죽으면 이 남편은 엄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자기가 먼저 죽으면 될 건데 왜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같이 끌고 죽으려고 그러냐. 내가 옆에서 그랬었어요. 아니, 거사님이 먼저 죽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있다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같이 죽고 싶지 않아요. 왜? 남편이 먼저 죽으라 이거야. 먼저 죽으면 나는 남편한테 막 이 수발을 하는 그거 없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관계가 되면 또 안 되죠. 근데 그 부인이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갈등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또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갈등 없이 살면은 또 살 수가 있지만, 근데 그것에 부인이 얼마나 말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그런 그 마음에 끓였겠어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떻든 갈등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역지사지 서로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고 이게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부처님한테 자기 생활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면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우리 남편이요 엄청 개팍스러운데 그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부처님이 남편을 알아요? 남편이 어디 사는지를 알아?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삶에 갈등하지 말고 또 갈등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살면 갈등하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살면 갈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살고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갈등해서 고통스러우니 우리 저 남편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봐야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갈등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역지사지로 입장을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수행이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기도예요. 갈등하면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 갈등하면은 개인과 개인끼리 또는 이 갈등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더욱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면 모든 종교인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러면은 종교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한 거예요. 남북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남북 간의 갈등이 없으면은 우리는 국방비를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갖다가 노인 복지사업 또는 빈민 구제사업 이런 데 다 쓰면은 이게
우리 국민의 고통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남북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북쪽에서는 미사일, 핵폭탄을 발견해 돈 거기 다 쓰지. 우리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대포, 비행기, 군함, 잠수함 그런데 수조를 써요. 수십조를 써요. 이게 남북 간의 갈등에 의해서 남북 간에 쓰는 돈이 수백조단 말이죠. 수백조. 갈등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갈등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맨날 비행기 만들어서 한국에다 팔잖아요. 맨날 대포 만들어서 한국을 팔죠. 이렇게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한일 간의 갈등 있잖아요. 맨날 독도가 지구 땅이다 그래요. 우리 땅인데. 우리는 맨날 분통 터지죠. 그러니까 너희 땅 아니다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서로의 교역이 있었어도 뭐 그것이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 물자 이 교류나 교역 국제 그 정치도 있어서 뭐 문제가 하나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일본 놈 나쁜 놈들이라고 옛날에 우리는 30년간 지배하고 우리 다 뜯어먹고 나쁜 놈들이 또는 위안부도 발생시키듯 이렇게 한 놈들이 또 독도가 우리 땅인데 지구 땅이라고 하고 이게 천하의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원인이 누가 제공을 우리는 일본이 제공했다고 일본은 지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우죠. 중국과 미국과의 싸우는 그 사이에서 이 지구상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은 그 엄청난 군비를 쏟아붓는 거죠. 중국의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핵탄을 만들고 뭐 잠수함을 만들고 해서 일본하고 또는 저 동남아 해역에서 뭐 미국과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 인류에게 이 생명 평화에 써야 될 그 돈들을 전부 다 군인들 군 장비로 다 한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한 방만 쏴버리면 이 지구가 폭파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폭탄을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류가 이 지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력과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국가의 국민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래요. 우리 미국 좋아한다고 그러죠. 또 중국은 별로, 소련도 별로라고 그러죠. 미국과 중국과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들이 이 지구상의 패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구를 둘로 갈라놓고 계속 힘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그 한국 우리 편에 할까요, 말까요? 안 한다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중국도 미국 쪽으로 우리가 많이 기울이면 중국에서는 무역에 있어서 엄청난 그 손해를 부과하고 이 사이에 있는 한국은 완전히 빈대가 돼가지고 없는 살 없는 피를 다 이게 양쪽에서 짓눌려 짜이니까 우리는 무간지옥에 있는 무간지옥. 그것이 국가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이 약소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엄청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나중에는 그 돈을 다 어디다 써야 되느냐?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편들은 써야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야 북한이 밑으로 쳐들어오지 못한다. 중국을 견제해 주니까 우리나라가 편하다. 미국이 없으면 중국도 그렇게 안 해요. 중국이 없으면 북한이 또 저렇게 안 해요. 중국과 미국이 다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북한과 남한이 알아서 할 거니까 통일을 할 거니까.
근데 서로가 양쪽을 딱 어깨를 잡고 이리를 가지도 못하게 저리를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이 나만 아파 죽고는 거예요. 나만. 이게 국제 갈등이에요. 국제 갈등. 이렇게 또 내가 계속 이 얘기만 얘기를 하면 저 스님 이상한 스님 이렇게 공산당이야 자본주의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부부간의 갈등하면 뭐가 고통스러워요? 가정이 고통스러운 거죠. 두 사람의 고통은 물론이고 가정이 고통스러워요. 가정은 누가 있느냐? 부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는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또는 부자 간의 갈등,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면 또 가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평화롭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이 돼서 오는 우리들이 개별적 가정의 고통과 가정의 불행, 사회의 불행, 국가의 고통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왜 생기느냐? 인간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 득실이 위기의식 등 욕망과 현실의 충돌이 갈등의 요인입니다. 부의 편지에서 시작된 계급투쟁은 유럽의 아프리카를 비롯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밥그릇 싸움이다. 밥그릇 싸움. 인간에게 밥그릇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즘은 절에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서 평화로워야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빵을 찾아야지 무슨 놈은 진리를 찾아요. 이 밥그릇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이게 종교 없고 뭐가 없어요. 이게 수행이고 지랄이고 없다니. 부의 편지에서 시작된 계급투쟁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비롯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밥그릇 싸움이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밥그릇 싸움이에요. 아무리 핵폭탄을 가지고 또는 비행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싸운다 근데 결국은 뭐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거예요. 이익을 챙기기. 중국과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의 그 명분을 가지고 싸운다 하지만 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둘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을 것인가, 미국이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을 것인가, 이 문제. 그래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군비 경쟁,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군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밥그릇 하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살다가 빌딩 하나 딱 놔뒀어요. 빌딩 하나. 한 300억짜리 빌딩을 하나 놨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됐고 죽었어요. 두 분 다 부모가 죽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요? 법률적으로 보면 비율이 있어요. 나누는 비율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하도 싸우니까 법률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법률을 국가 법률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고 그래. 더 먹으려고. 누가 더 먹으려고 그래요? 아들은 아들이라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또 딸은 자식 아니냐 해가지고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희 절에 다니는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 법률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다가 보니까 그 형제 자매 간의 사이는 남보다도 더 이제 연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것만 없었으면, 저것만 안 태어났으면, 저것만 빨리 죽었으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워도 공평하게 좀 양보를 하면서 싸워야 돼. 법률적으로 딱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돼. 왜 법률적으로 다퉈야 돼? 그건 다 보장돼 있는 건데. 그러니 형제가 형제가 아니야. 연수야. 그리고 거기서도 뭐라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래. 아버지가. 왜? 살아있을 때 공평하게 나눠주고 갔으면 되는데 안 나눠주고 그냥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은 벌어놓고 쥐들이 잘 살라고 이렇게 재산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이제 책임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못 모셔. 안 모셔. 내가 아버지가 저랬는데 내가 왜 재산을 모셔.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내팽개쳐 져버려 그냥.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 이거죠. 이 아무것도 모르었을 때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 형제고 누가 때리면 가가지고 때려주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나누려고 보니까 이게 지 형제가 아니야. 이게 형제가 N수야. 저거 없었으면 저거 안 태어났으면 저거 빨리 죽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밥그릇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뒤지가 차야 인심이 난다고 합니다. 뒤지 알죠? 쌀돼지. 인심이 난다고 합니다. 자기가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이 보인다. 거저는 깡통이 비면 더 추워. 깡통이 뭔가 차 있으면 추운 날도 덜 추워. 거지 해봤어요? 저는 거지 해봤어요. 제가 거지 했던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개도 밥그릇을 빼앗으면 누구를 물어요? 주인을 물어요. 저는 그 경험 해봤어요. 제가 저희 어렸을 때 고기를 줘가지고 그 고기 강아지가 하도 이뻐가지고 그 고기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 먹고 그 강아지를 줬어요. 줬는데 이렇게 딱 주고 딱 놔줘야 되는데 아니 뜯어 먹으라고 이렇게 각 잡고 있으니까 막 뜯다가는 낭중에는 내 손을 물어버리더라고요. 놔주면 자기가 한 입에 딱 먹을 건데 안 놔준다는 것이죠. 밥그릇을 이제 자기 먹을 것을 빼앗는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내 손을 물어버렸어요. 이쁘고 뭐고 주인이고 뭐고 없어요. 먹는 데 있어서는 밥그릇을 건드리면은 걔는 주인도 문다. 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거지도 깡통을 채워줘야 되지. 안 채워주면은 이제 욕하는 거예요. 이게 개나 거지나 인간, 우리 평민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부처님 제자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불자인지 한번 해봐야, 판단을 해봐야, 자기를 판단해봐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오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불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빼앗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평하게 자기 목만 필요하면 자기 목만 가져가면 돼. 근데 왜 더 가져가려고 그래? 자기 밥그릇만 채우려고 갈등하는 것은 자칫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칡과 등나무처럼 서로가 서로를 목을 쪼아서 죽일 수도 있다. 혼자만이 먹을 것 같아 얄밉고 입을 굶기면 눈을 부릅뜨고 달게 되는 것이 이게 종생이다 하는 것이죠. 이 갈등을 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서로가 마음을 나누게, 마음 나누기를 해야 돼요. 마음 나누기.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 정리를. 서로가 평등하게 나누어야 되고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고 서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화합이에요. 화합.
화합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갈등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고통과 파괴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 갈등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다 대립이고 그 대립 속에서 국제사회가 정말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다. 싸워야. 같은 민족끼리도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총포리를 겨누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이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의 원인이 제공하고 있다. 갈등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갈등하지 않으려면 소통을 하라. 이 부부끼리도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돼. 생각을.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내 생각을 말해줘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이 갈등하는 것이 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 속에서는 또 그 생각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갈등하지 않으려면 소통하고 화합을 해야 된다. 그 화합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법의 중심에 놓고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또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